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는요, 337페이지 펴시고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이제 담보물권 쪽인데요. 여러분 먼저 뭘 아시냐면 소유권 그러면 가장 완전한 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그러면 사용권을 빌려줬다. 이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잖아요. 근데 처분권을 줬다. 이게 바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질권은 동산이라고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담보물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처분권을 줬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요, 국민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면서 아파트,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했다. 그러면 은행은 저당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변제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은행은 우리가 처분하기 싫어도 경매로 처분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치권도요.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요? 처분권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유치권에 막 경매 신청권이 있다. 막 거기에다가 막 별표 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처분권이 있는 담보물권은 당연히 경매 신청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당 절차 참가해서 배당 받을 때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하고 가는 거예요. 막 경매 신청권이 있다. 거기다 막 별표 치지 마시고, 그죠? 맨날 여기저기 다 별표 치잖아요. 그러면 별만 보여요. 별만 반짝반짝 별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칙적인 모습에는 별표를 치지 마시고요. 예외적인 모습에 있죠. 예, 그런 거에 별표 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유치권이 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게 건물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완공될 시점에 뭐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뭐 프랜카드가 내 걸렸더라. 그러면 이건 거의 100%예요. 건축주가 부도 나가지고 보통 건축주들은 완공된 후에 공사대금을 주는 게 아니라 기성고라고 해가지고요. 뭐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뭐 2달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공사비를 주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점에 이제 부도 나가지고 공사비가 밀린 거죠. 그러니까 공사업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인데 유치한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 그랬죠. 근데 청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뭘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고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뭐도 없냐면 물상대의도 없다 그러죠. 그죠? 예,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나 채무자가 아닌 한 공사대금 청구는 못한다고요. 단지 인도를 거절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부도 났으니까 경매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경매를 받았다 그랬을 때죠. 경매를 받았을 때 나는 뭐예요? 이 세상 누구에게나 점유를 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요. 청구는 못해요. 소유자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 채무자가 아니니까. 그러거든요. 더군다나 유치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소극적 권리 같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권리인 게 방금처럼 경매의 경우에도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권리는 말소 기준권리 이하의 권리 다 소멸했죠? 그런데 말소 기준권리 이하에 성립했던 유치권이라도 유치권은 경매에서도 소멸하지 않고 자,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강력한 권리냐면 여러분이요. 왜 이걸 경매를 받았을까요?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와서 살든지 사용하든지, 그죠? 아니면 두 번째 임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분양 사업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근데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가능하잖아요. 점유를 해야 가능한데 내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결국은 공사 대금을 나한테 지급해야만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요. 물론 이제 실제 사례에서는 협상이 들어와요. 100%는 다 못 주겠고 나머지 여부대 공사도 맡길 테니 뭐 70%로 합의하자, 80%로 합의하자 그러지만 결국은 여러분은 공사 대금을 나에게 줘야죠. 그러면 여기 유치권자는 어때요? 청구하지 못하는 소극적 권리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매에서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권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권리가 등기부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러면 자, 경매 신청 대리권이 있는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자, 막 경매에 넘어온 물건 보면 막 너도 나도 다 유치권 신고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치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치권이 되느냐. 자, 요건이 있거든요. 세 가지 요건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에요.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것을 결련성이라고 그럽니다만 저는 뼈와 살을 만든 비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공사대금은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죠. 그러니까 유치권 성립해야 안 해요? 유치권 성립하죠. 그죠?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던 인부분들이 밥 먹던 식당, 한밭집이라고 그러죠. 한밭집 식당 주인이 식비 못 받았다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밥 먹었지 건물이 밥 먹은 게 아니잖아요.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실제 사례에서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그랬죠. 자, 인테리어 비용 이렇게 신고돼 있을 때 여러분 구체적 내용을 봐라. 그래서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요. 수선비 그런 뭐예요? 필요비라고 그러죠. 필요비. 그 다음에 실내 화장실 만들었다. 떼갈 수 없는데 건물 가치를 증가시켰다. 뭐래요? 유익비 그러죠. 유익비. 이거 유치권 돼요? 안 돼요? 이거 유치권 된다고요. 왜요?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니까. 그러나 도배장판 했다. 이것을 법률 용어는 아닌데 제가 사치비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은 유치권 안 된다고 그랬죠. 아마도 우리 판례가 포장하고 화장한 비용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등장인물 하나 있었죠. 민법선생 후배 뭐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건설 공사하는 건설회사에 철근 납품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게 현장에 부도나도 유치권 없어요. 왜냐 그랬더니 건축 자재대금 있잖아요. 건축 자재대금은 자기가 공사한 게 아니잖아요. 공사업자한테 물품 대금 판 거 매매대금이라 매매대금. 그래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선생 후배 유치권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되는 게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구나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 임차인이요 보증금 유치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 아니까. 권리금 유치권 안 되죠, 그죠? 유익비는 되는데 떼갈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떼갈 수 있는 천정의 에어컨 뭐라고 그랬어? 부속물. 부속물은 어때요? 뼈와 살이 아니잖아요. 떼갈 수 있는 것이니까. 유치권 안 되죠, 그죠? 네, 이런 것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동산도 됩니다. 동산도 꼭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도 되는데요. 그냥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야기. 이게 필요비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이 카센터에다가 여러분 자동차 동산을 수리를 맡겼어요. 수리비가 30만 원 나왔는데 여러분이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카센터 주인이 열쇠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주겠어요? 당연히 안 넘겨주죠. 왜 안 넘겨줘도 되느냐? 그랬더니 유치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비, 수선비니까 필요비죠? 이거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만 유치권자 카센터 주인이요. 일요일 날 동해안에 놀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차 몰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구나. 이렇게 알아야죠. 그죠? 물론 여러분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죠. 그죠? 그러나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수리하고 나서 이 차가 잘 고쳐졌는지 이렇게 운전 한번 해볼 수 있죠. 동네 한 바퀴 돌 수 있죠. 즉 보존을 위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네, 그렇게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를 해야 되는데 유치권자 꼭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직접 점유도 되지만 간접 점유도 가능합니다. 간접 점유도. 다만 불법 점유면 안 됩니다. 불법 점유는 안 된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유익비 있죠. 그죠? 유익비 같은 경우 필요비는 안 되는데 유익비는 법원에 신청하면 연장을 시켜줘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원래 유익비는 유치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익비를 법원에 신청해서 유예기간을 허여한다 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연장을 해주죠. 그죠? 연장을 해주면 어때요?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사례 하나 제가 1, 2월 강의할 때도 자세히 설명드렸던 내용이었죠.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자, 예를 들어서 201호 구분 건물이 식당 건물이에요. 식당 건물인데 이게 이제 경매물로 나왔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매각되고 완납 시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였냐면 갑이었는데 은행에서 돈 빌리고 못 갚으니까 채무자가 되죠. 못 갚으니까 경매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각되고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이제 뭐하러 가야 되냐면 열세 받으러 가야 된다. 명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명도가 꽃이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가서 봤더니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요. 이 관리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 경매 받을 때하고 상가 경매 받을 때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실질적으로요. 물론 다 관리비 문제가 있습니다만 상가 관리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 관리비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임대 관리비를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전 소유자 관리비가 연체됐다고 하면서 뭐 1억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거 안 주면 문 안 열어줘. 그러고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문을 잠그고, 그죠? 문을 잠그고 점유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점유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 보니까 뭐가 있냐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치권 이렇게. 보통은 뭐 금액이나 이름 안 적어 놓습니다. 안 적어 놓고 그냥 뭐 무슨 회사 혹은 전화번호 뭐 이렇게 적어 놓는데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뭐 공사대금 5천만 원 못 받았다고 A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관리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집합건물법에서 나오는데요. 전유 부분하고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하고 나누죠. 그래서 전유 부분은 승계 안 해요.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운영해야 되니까 공용 부분만 승계하는데 공용 부분이라도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용 부분 관리비 얼마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열쇠를 딱 잠궈야죠. 그죠? 점유를 해야죠. 이 과정 다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면 A가 유치권 주장하는데 A 유치권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왜 그래요? 점유를 안 했으니까. 즉 공사대금은 유치권이 되지만 점유를 안 했기 때문에 유치권이 안 된다고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런데 만약에 A가 밤중에 여러분 열쇠 다 뜯어버리고 자기가 딱 점유를 해버렸다. 유치권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해요. 불법 점유니까. 안 되는 거죠? 불법 점유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동영상 다 찍어놔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하나 봅니다. 끝. 이제 한번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례.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 건물을 경매받기 전에 임장 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미리 가가지고 뭐 조사도 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식당 가가지고 그 화장실 가서 이렇게 뭐 배관에 뭐 별 문제 없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왜 그러냐면 물건의 하자는 경매의 경우에 적용이 없잖아요.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경매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하에 경매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밥도 먹어보고 그러는데 식당 주인이 누구였냐면 C였어요. C. 자, 이 건물 주인이세요? 물어봤더니 임차인이라는 거예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을 뭐라고 그러죠? 직접 점유자 그러죠. 직접 점유자. 그러면 이때는 임대인이 누군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유치권자 A가 채무자 갑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그러죠? 채권자가 되죠. 그죠?
채권자가 임대인이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그래? 간접점유라고 그러죠. 간접점유. 여기가 임대인이다 그러면 유치권 성립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어떻게 돼 있어요? 간접점유로도 유치권 성립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까 카센터 A를 들면서 유치권자는 그 유치물을 함부로 사용 못한다고 그랬죠. 다만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A, 유치권을 주장하는 A는 채무자 갑의 승낙이 있어야만이 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는 못해요. 그렇게 해서 허가 받아서 임대를 했다. 그럼 뭐가 나오죠? 과실, 즉 월세를 뭐라고 그래요? 과실이라고 그러죠? 자, 월세 받아서 그죠? 자기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도 과실수취권이 있다 그런 거예요. 점유를 하는 유치권자도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 저당권하고 비교해 보면 저당권자, 은행은 점유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근데 유치권자 점유를 하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이 있다 그런 거예요. 즉 간접점유로도 뭐예요?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 간접점유라도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관계 있죠. 이 관계에서는 유치권이 아예 성립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관념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유치권자가 채무자, 원래 소유자에게 임대 내준다.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관념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둘이 이 관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둘이 짠 거예요. 짜고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이 사례에서 점유를 하지 않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몰래 채무자 A 갑 찾아가 가지고 내가 간접 점유, 너가 직접 점유를 하자. 그러면 간접적으로도 유치권 되니까 5천만 원 받으며 그 반씩 나눠 갖자. 즉 경락인을 해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정말 잘 나온다고 그랬죠.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채권자가 간접 점유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관계에서는 유치권이 아예 성립조차도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게 먼저 뼈대입니다. 뼈대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면 뭐가 있냐면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어요. 즉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어떤 특정인에게 대항하지 못한 유치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1년 내내 어디에 토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강화도에 토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소유자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 그러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물청 행사에서. 건물은 철거 청구, 토지는 인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병이 점유를 하면서 있죠. 유치권을 주장할 때. 그러면 여러분은 철거 청구 못 하나요? 할 수 있어야죠. 다만 점유를 하고 있으면 먼저 뭘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퇴거 청구하라고 그랬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철거 청구하겠어요? 퇴거 청구하고 그 다음에 철거 청구해라 그랬잖아요. 우리 물청 공부할 때 여기가 임차인일 때 그렇게 공부했죠. 임차인일 때 임차인 처분 권한이 없으니까 여기에 철거 청구도 못하지만 먼저 퇴거 청구하고 철거 청구해라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때 병이 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안 됩니다. 즉 병은 어쩌냐면 을과의 관계에서는요 유치권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성립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자 을과의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가 아니죠. 그래서 을과의 관계에서 유치권 성립하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 내용인데 자 같은 법리로 점유라는 것은 꼭 처음부터 점유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라도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해요. 피담보 채권도요. 여기 피담보 채권도 꼭 처음부터 성립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라도 피담보 채권이 성립하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즉 점유하고 피담보 채권은 동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요. 이 사례는 어떠죠? 먼저 점유를 했고 나중에
공사대금 못 받았으니까 피담보채권이 성립했죠. 근데 반대로 피담보채권이 먼저 성립한 다음에 나중에라도 점유를 하면 유치권은 성립한다고요. 다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신청하면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거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점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치권 성립은 해요. 나중에라도 점유를 했으니까 유치권 성립은 하지만 그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경매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미리 임장활동, 그 다음에 법리관계 다 검토를 해가지고 피담보채권이 성립 안 했네? 혹은 점유를 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하고 있지만 유치권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피담보채권이 성립했다거나 혹은 점유를 했다. 그래서 유치권을 나에게 주장, 대항할 수 있다면 겁나서 누가 경매를 들어가겠냐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피담보채권 성립, 나중에라도 점유했다. 그러면 유치권 성립은 하지만 그게 경매 개시 결정 듣기 후,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했다. 피담보채권이 성립했다. 그러죠? 발생했다. 그러면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판례예요. 너무 어렵게 나오면 찍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간단히 나오면 그 정도는 플러스 알파로 해서요. 우리가 충분히 공부해서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자, 빌라가 있는데 빌라요. 여러분이 빌라를 지었다. 그런데 건설회사한테 맡겼다. 도급계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도급인. 그 다음에 공사업자를 뭐라고 해요? 수급인. 그 다음에 하청 줬다 그러면 병을 뭐라고 그래요? 하수급인. 그러죠. 그죠? 자, 하청업자들이 여러 명 있겠죠. 자, 그런데 병이 뭐랬냐면 여기 샤슈공사, 뭐 창호공사, 설비공사, 뭐 전기공사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1억 원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왜요? 하청계약은 을하고 병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을이 부도나 버렸을 때 이 부동산 누구 거예요? 비바람 막을 수 있을 만큼 건물 지었을 때 여러분이 2달 단위로 기성으로 공사비 줬죠? 그 공사 대금을 드린 사람이 원시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소유죠? 여러분 갑소유죠? 여러분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할 수 있다 그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기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던 물건을 자기가 사버렸다 그러면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해버려요. 그러나 남의 물건이라고 그러면 꼭 채무자 소유 물건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물이라도 아무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그러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이렇게 갑니다. 유치권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갑이요. 여기 점유를 해야 유치권 성립하는데 상가 같으면 공동 점유하는데 주택 같으면 한 채 한 채 한 채 한 채 이렇게 나눠서 점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1호를 병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1호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으면 자, 점유를 하는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101호만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전체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은 101호만 하는 거죠. 왜요? 자기 유치물만 경매 신청해야지 남의 물건을 남의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면 안 되겠죠. 101호만 이제 경매 신청하는데 배당 절차 참가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 안 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하고 있겠어요? 점유를 하겠죠. 점유를 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인도 거절할 수 있다고요. 언제까지? 공사대금 다 받을 때까지. 얼마? 101호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대금 1억 원 있죠? 다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101호 점유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요. 자, 이때 병이 여기 들어가서 살아버렸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허가가 없으면 채무자나 소유자 허락이 없으면 승낙이 없으면 유치물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아까
카센터 주인이 동해안 놀러는 못 가더라도요. 고치고 제대로 고쳤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다고 그랬죠. 보존을 위한 사용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유축권자가 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우리 판례는 뭘로 보냐면 보존을 위한 사용으로 봅니다. 보존을 위한 사용으로 보니까요. 자, 승낙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승낙이 필요 없죠. 그죠? 필요 없다 그래요. 다만 들어가서 살았으니 월세만큼 이익을 보고 있죠.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해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즉 보존을 위한 사용은 불법 점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월세만큼 이득을 보고 있는 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치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교재 봐보시면 337페이지 이제 유치권 나오죠. 그죠? 유치권 나오는데 자, 넘겨보세요. 338페이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1, 2월 강의에 자세히 해드렸기 때문에 1, 2월 강의를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서는 1, 2월 강의 때 했던 거 칠판에 그려들었던 거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기억해 보라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래서 무게중심을 점차 문제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 338페이지 보면 유치권의 성질 나오죠. 그죠? 한가로 1번 점유할 수 있는 권리죠. 그죠? 그리고 점유를 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기억번 점유를 성립요건, 존속요건으로 해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해 버린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 니은번에 보면 우리 물청 공부할 때 어땠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제한물권에서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치권만은 준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것 같은데 유치권은 준용하지 않으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없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니은번 유치물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도 인정되지 않고 다만 점유보호 청구권에 의해서 점유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디귿번 보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대로 요건만 갖추면 그래서 등기가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한가로 2번에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나오죠. 그죠? 3번에 담보물권이란 말이에요. 담보물권이라서 자, 우리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조금 있다가 저당권 직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불가분성이 이게 뭐예요? 1억 원 전액을 받기 전까지는 어때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9천만만 받은 상태에서 유치권 소멸 청구 못 한단 말이에요. 전액을 다 줘야죠. 그죠? 자, 그렇게 가는 건데 뭐는 없다고 그랬어요? 물상대의성이 없다고 그랬죠. 왜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의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339페이지 보면 다세대주택 창호동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그랬죠.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 이 다세대주택 중 101호 있죠.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이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해서 시공한 공사대금 채권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성립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유치권자에게 경매 신청권은 인정되지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물상대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씀 드렸고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 보면 320조. 타인의 물건이죠. 타인의 물건. 자기 물건은 안 돼요. 유가증권은 볼 필요 없고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뼈와 살을 만든 비용. 그리고 변제기에 있어야 돼. 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변제기. 있는 경우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가 뭐라고요?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 그러나 청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근데 이 항 보면 전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불법 점유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다음에 양가로 1번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유치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동산에도 인정되죠. 그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담보 물권 중에서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 손에 만져지는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권 안 돼요. 그런데 유치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만평 토지가 있잖아요. 일필지 만평 토지에서
100평 하수구 공사했어요. 하수구 공사. 10,000평 어떻게 점유하겠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평 부분만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요.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교재에는 타인이 임야 일부를 개간한 자, 개간 부분 위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이어야 된다.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냐면 여러분 그 분양불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강남처럼 분양이 아주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지을 때 막 서로 우리가 짓겠다 막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할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냐면 건설회사가 우리 돈으로 다 지어줄게. 그리고 분양 완료되고 나서 분양 대금 다 들어오면 그때 공사비 줘. 이렇게 이것을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닌데 현장에서 분양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수급인의 돈으로 건물을 지었으니까 수급인이 뭐예요? 원시취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원시취득. 그러면 자기 물건이죠. 자기 물건에 대해서 뭐예요? 공사 대금을 안 준다고 유치권 행사는 못하는 거죠. 유치권 행사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수급인이 자기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수급인이 해당 건물을 원시취득하므로 공사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세요. 340페이지 보면 양가로 2번 이제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관계 그랬죠? 관하에 생긴 채권 그러죠? 그러면 한가로 1번에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그랬죠? 그러면 뼈와 살을 만든 비용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비용 상환 정권 필요비 이익비 되죠? 수급인도 공사대금 채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손해배상 이것은 시험 문제 내기 어렵습니다. 거의 논문 수준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길을 걸어가는데 나무 애완견 해피가 나를 물었다. 그러면 병원비 손해배상 청구를 주인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안 준다 그러면 그 애완견을 내가 유치해 버릴 수 있어요.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유치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데 나무집 아이가 7살짜리 먹은 아이가 나를 물었다. 그랬을 때죠. 병원비 안 준다고 이 아이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큰일 나요. 그러면 유괴죄죠. 사람으로부터 생긴 손해배상은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건으로부터 생긴 손해배상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유치권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 유치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공부 안 하셔도 좋아요. 출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가로 2번에 보면 이것도 별로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꼭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채권이 목적물 인도음과 동일한 법률관계 혹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경우도 유치권 행사한다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죠. 그리고 이행을 했는데 계약이 무효 취소돼 버렸어요. 무효 취소됐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해야죠.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반환법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서로 동시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시행뿐만 아니라 유치권도 성립한다. 그러는 거예요. 유치권도 성립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도 뭐냐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듯이 식당에서 우연히 신발을 바꿔 신고 갔다. 다시 서로 바꿔야죠. 이거에 대해서도 어때요?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관련 판례 보면 1번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어진 거 공사대금 채권 나오죠. 그죠? 건축자재대금 죄송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뭐예요? 유치권 성립한다고요. 해요. 그 다음에 필요비 이익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2번 유치권 부정되는 경우 보증금 X, 권리금 X, 부속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천정해갖고 떼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341페이지 넘어오시면 동그라미 3번 건설자재대금, 건축자재대금 이런 것은 안 된단 말이죠. 네,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한가로 4번에 채권과 목적물 점유와 관련성 요건이 아님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동그라미 1번 이제 내용 두 번째 줄 보면 채권이 점유 도중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해 점유를 취득한 경우도 유치권 성립한다. 즉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점유를 나중에 했더라도 유치권 성립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즉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공사비 채권이라도 그 건물을 점유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고요.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한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보면 따라서 그 상한에 관하여 어때요? 유익비 있죠?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유예기간을 허여받은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적법한 점유인데 한가로 1번에 점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무방하다. 그러나 이제 나오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아예 성립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법 점유해야 되니까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342페이지 넘겨보세요. 따라서 예컨대 타인의 물건을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즉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불법 점유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 불법 점유하면서 유익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죠? 이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는 하지만 불법 점유니까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관련 판례 보면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 가능하다고 그랬죠. 다만 2번 판례 이거 나오죠. 그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관계다. 그러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3번 내용이요.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이 있단 말이에요.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 그래서 3번에 보면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이 유치권을 내세워서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즉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양가로 5번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그랬죠. 유치권 배제, 유치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임대차에서 공부했지만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 건물을 원상복구한다 그랬죠. 원상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 원상복구가 뭐였어요 이게?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 포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필요비 유익비의 상한 청구권 포기면 결국은 뭐예요? 유치권 포기겠죠. 유치권 포기다. 그래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유치권의 효력, 양가로 1번 유치권자의 권리, 한가로 1번에 보면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그러면 유치한다는 것은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인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유치물 사용 수익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고 그랬죠. 단 부동산 임차인은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 해당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임차인이 아니라 하수급이 들어가서 산다. 이것으로 말씀드렸죠. 자, 이것을 뭘로 봐요? 보존을 위한 사용으로 보고 다만 그동안 이득은 어떻게 해요? 월세만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 판례 보면 공사대금 채권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죠?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유치권은 물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경락인에 대해서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즉 유치권은 경매의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다만 관련 판례 보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 그 피담보 채무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의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피담보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여러분 상한형 판결, 상한급부 판결, 즉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죠.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라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동시행항변권하고 유치권 우리 보고 온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도 뭐가 있어요? 경매신청권이 있단 말이에요. 경매신청권. 우선변제권이 없죠. 경매신청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항에 보면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치권자가 생선을 유치하고 있다. 금방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때는 차라리 내가 갖겠다. 그리고 변제 충당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간이변제 충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유치권자는 감정인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간이변제 충당 그래요. 자, 넘겨보세요. 344페이지 나오죠. 그죠? 유치권자가 과실수취권 나오죠. 그죠?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점유하지 않는 유치권자는 죄송합니다. 점유하지 않는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죠? 없다. 다만 압류한 후에만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하 과실은 먼저 뭐부터 까나가야 되겠어요? 이자부터 까나간다.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한가로 4번 비용상환 청구권인데 지금 유치권자가 1억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점유하는 동안에 또 수도관이 파열돼 가지고 수선비 100만 원이 들어서요. 필요비죠. 그죠? 그럼 필요비도 뭐예요? 또 유치권이 되잖아요. 그러면 1억 원 받았거든요. 1억 원 받았으면 1억 원에 대한 유치권은 소멸하죠. 그러나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필요비 100만 원에 대한 유치권은 또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 100만 원 밖에 해서 전체를 다 유치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325조 1하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상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러면 또 역시나 유익비는 항상 구조가 똑같죠.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누구 선택이 좋자? 돈 줄 사람, 소유자 선택이 좋자.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는 항상 또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유익비는 필요비 아니에요. 이 필요비는 법원에 청구 못해요. 필요비 연장해달라고 청구 못한다고요. 유익비만 법원에 연장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이때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고 그러죠. 별채권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345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이제 유치권자 의무 나오죠. 여러분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주의무, 높은 주의무, 선량한 관리자 주의무 그랬죠. 그럼 반대로 자기 물건을 보관하는 주의무, 소유자 같은 사람, 낮은 주의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324조 1하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항 나오죠.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그랬죠. 보존을 위한 사용은 할 수 있다 그랬죠. 3항 보면 유치권자가 전 2항 규정에 위반했다. 그러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세요. 관련 판례 보면 공사대금 채권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죠? 여기 병.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랬죠? 끊어보세요.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세,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랬죠? 345페이지 유치권 소멸, 공통된 소멸 사유 나오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어때요?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러죠.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뭐예요? 담보물권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피담보 채권은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어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러나 이렇게 공사대금처럼 상사채권이라고 그래요. 상사채권. 영업하는 사람끼리 채권은 5년 소멸시효에 걸리기도 해요. 아무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해버립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도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어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해버리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넘겨보세요. 자, 346페이지 양가로 2번 유치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 나오죠. 그죠? 아까 봤듯이 한가로 1번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나 채무자 또는 소유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했다.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타담보 제공이라고 그래요. 타담보 제공.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경매 받았다고 그랬죠. 경매 받았는데
당장 공사대금을 줄 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골에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점유 이전해줘.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소유자나 제3자가 타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하는 거예요. 과거에 타담보 제공을 이 유치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X죠. 유치권자는 청구권이 없어요. 타담보 제공 청구권도 없죠. 그래서 327조 채무자는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판례는 소유자도 가능합니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요. 한가로 3번에 점유를 해야 유치권 성립하니까 점유 상실로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다만 그 내용 두 번째 줄 보면 점유 침탈당했다 그러면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지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유를 해소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치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담보 물권인 저당권 있죠, 그죠? 저당권 강의로 이어서 강의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